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7일 을축 첫번째 기사. 1406년 명령락 4년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7일 을축 두번째 기사. 세자의 힘을 빌려 집터를 분양받고자 한 군자감승 박희종을 파직하다. 박희종이 그때 세자 좌정자가 되어서 일찍이 남과 더불어 집터를 다투다가 소송하여 이기지 못하니 사사로이 환관 황도에게 청하여 세자가 한승부 관원에게 부탁해서 자기를 도와주도록 하고자 하였다. 황도가 옳지 못하다고 하여 그만두었는데 우사간 대부 윤사영 등이 상언하였다. 세자를 교양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옛사람이 사부, 보를 마련하고 모두 바른 사람을 고른 것은 세자로 하여금 보고 듣는 것을 바르게 하여 배우는 바를 밝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가 이미 서연을 베풀고 모두 학문의 인사로 보충한 것은 절타 탁마하여 그 덕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정자 박희종은 황관에게 연주를 대어 외람댁에 자기의 집들을 절수하는 이로써 세자에게 진달하기를 바랐는데 황도가 오히려 옳지 못한 것을 알고 그만두고 말을 밖에 퍼뜨렸습니다. 박희종은 세자의 좌우에 있으면서 이익을 취하여 감히 옳지 못한 짓을 행하여 위로는 세자를 저버리고 아래로는 사풍을 더럽혔으니 그 염치 없는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유사로 하여금 법대로 죄를 과하게 하소서. 임금이 곧 파면시켰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7일 을축 세번째 기사. 진리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쌀, 콩 4석과 술 10병을 하사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9일 정묘 첫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9일 정묘 두번째 기사. 태상왕이 회암사 거둥을 반대한 환관을 내쫓다. 태상왕이 환자 김문후, 김중기, 김수징을 내쳤다. 태상왕이 회암사에 거둥하여 반야경을 옮겨놓고자 하니 김문후, 김중기, 김수징 등이 굳이 그만두기를 청하였다. 태상왕이 노하여 김문후 등을 밖에 내치고 문을 닫고 들이지 아니하였다. 지신사 황희가 마침내 나아가서 아뢰기를 성비를 봉숭할 날이 이미 가까운데 만약 산사에 거둥하면 예식을 행하는데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태상왕이 조금 기뻐하는 빛을 띄우고 말하기를 성비는 다만 명호를 얻는 것도 다행인데 어찌 봉숭까지 하는고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9일 정묘 세번째 기사. 대사원 허응이 개가와 가묘 문제 등에 관한 시무 7조를 올리다. 그 첫째는 2조와 병조에서 매양 제수를 한 뒤에 경외의 통정대부 이하 권무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관명 밑에 모모는 특지에서 나오고 모모는 포고에서 모모는 고만에서 모모는 도목에서 나온 것을 일일이 기록하여 명백하게 계문하고서 도당에 보고하고 대간에 옮겨 보내어서 함부로 임명하는 폐단을 건절하도록 하소서. 그 둘째는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기 때문에 부인은 3종의 의리는 있어도 계가는 도리는 없습니다. 지금 사대부의 정처 가운데 남편이 죽은 자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자가 혹은 부모가 그 뜻을 빼앗기도 하고 혹은 몸단장을 하고 스스로 시집가기도 하여 두세 번씩 남편을 얻는 데 이르니 절개를 읽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풍속엔 누가 됩니다. 원하건대 대소 양반의 정처로서 3번 남편을 얻는 자는 고려의 법에 의하여 자녀 안에 기록하여 부도를 바르게 하도록 하소서. 그 셋째는 신축년 이전의 사건은 여러 번 금령을 내렸으면 각사에 속공된 노비와 부루와 신사에 신합한 노비는 비록 그 사손이라 할지라도 쟁망할 이치가 없습니다. 하물며 세대가 오래되어 계속을 밝히기 어려운데 종파라고 간사하게 속여서 계속하여 쟁망하나
경외의 관사에서 다만 대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체 모두 결절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해부의 귀암사와 동네 울주의 신당 및 각처의 신합한 노비는 원하건대 모두 추구하여 속공하게 하소서. 그 넷째는 주부, 군, 현에 각각 수령이 있는데 향원 가운데 이를 좋아 가는 무리들이 유향소를 설치하고 때없이 무리 지어 모여서 수령을 헛들고 사람을 올리고 내치고 백성들을 침핍하는 것이 환리보다 심합니다. 원하건대 모두 협거하여 오랜 폐단을 없애소서. 그 다섯째는 전함 산품 이하 가운데 수전한 인원은 모두 서울에 살면서 시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부 이상은 아울러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실을 호위하지 아니하고 농장에 물러가 있으면서 관부에 드나들며 수령을 능욕하고 시골 사람을 추구하여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원하건대 모두 규리하여 서울로 오게 하소서. 그 여섯째, 경제 육전의 한 조목의 공경대부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가묘를 세워 때때로 제사 지내는데 어기는 자는 불효로 논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가묘를 세운 자가 100사람에 한두 사람도 안 되고 나라의 법령을 따르지 아니하고도 예사로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사람의 자식됨 뜻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중위에 가묘를 세워야 할 자들로 하여금 금년을 기한으로 하여 독촉하여 세우게 하고 만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경중에 쓰는 본부에서 외방에 쓰는 감사가 자세히 살펴서 논지하게 하소서. 그 일곱째는 각도의 대소각관에 모두 주사의 인신이 있는데 호장 이 맡아서 촌락에 이문하여 작패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호구 전준과 노비 문건에 인을 찍어주는 따위의 일에 시비를 묻지 아니하고 사정에 따라 함부로 찍음으로 경외 관사에서 결송할 때를 당하면 양인과 천인이 한데 뒤숙여서 쥔일을 분변하기 어렵습니다. 원하건대 주사의 인신을 아울러 거두어 드리도록 하소서. 임금이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아래게 안에 의정부에서 의결하였다. 사헌부의 장시는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모두 시행하는 것이 가합니다. 제6조의 가묘를 논하는 것은 만약 금년으로 기한하면 범법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빌건대 오는 정해년 12월로 기한할 것입니다. 그 중에 산품 이하로서 집이 가난하고 터가 좁아서 가묘를 세울 수 없는 자에게는 육전에 조차 정결한 한 간을 골라 때때로 제사 지내도록 허락하소서. 제7조의 주사인신의 일은 거두어 드릴 필요는 없고 다만 그 고을의 수령에게 정보하는 문서에만 이를 쓰도록 하고 그 밖에 사용하는 것은 일찍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특지는 임금의 특명이고 포근은 포장과 천거이며 고만은 벼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외가는 처음에 3기범을 시행하여 그 임기가 3년이었으나 세종 때 6기범을 시행하여 6년으로 되었으며 중앙의 관원은 1년 반이었다. 삼종의 의리는 여자가 지켜야 할 3가지 도리 어릴 때는 아버지를 쫓고 출가에서는 지아비를 쫓고 지아비가 죽은 뒤에는 아들을 쫓는다는 말이다. 자녀하는 고려 때 음란 방종한 부녀자의 이름과 죄명을 기록한 문부, 향원은 악질 토부를 말하고 유향소는 여말 선초에 지방 수령의 정치를 돕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기관이고 나라의 정령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향리의 횡포를 막고 조세의 부가와 징수를 도와주었다. 주사는 주의 관사이며 호장은 향리의 어떤 구실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12일 경호 첫번째 기사. 임금이 정전에 나가 성비를 책봉하다. 섭대위 의정부 찬성사 이숙과 섭사도 참지 의정부사 이원이 옥책과 금부를 받들고 먼저 덕수궁으로 나아가고 임금이 뒤따라 덕수궁으로 나아가서 옥책과 금부를 올리고 4번 배례를 행하고 세자 이제와 백관들이 차례로 4번 절하기를 끝마치고 드디어 황궁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1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중국 배가 충청도의 표류에 온 사건과 관련 잘 대접하도록 명하다. 바닷가에 있는 주현에 명하여 만일 중국의 배로서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이르는 것이 있거든 후하게 위로하여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처음에 배 한 척이 충청도 비인현 남쪽 도둔당에 이르렀는데 간무 임목이 사람을 시켜 어디서 온 것인지를 물으니 굴뚝이라는 자가 있어 20여인을 해안으로 내려가게 하고 말이 통하지 못하며 글을 써서 고하기를 나는 중국 절강로 조운선 백호인데 풍파에 표류하여 여기까지 이르렀으나 갈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또 이곳이 어느 나라 땅이냐고 물었으나 임목이 다른 일이 있을 것을 의심하여 나라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고 또 군마로 하여금 진을 정비하여 나누어 주둔하게 하고 굴뚝 등이 의심하여 곧 돛을 올리고 가버렸습니다. 이를 아뢰니 임금이 처음에는 임목을 재주고자 하였으나 얼마 후에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이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13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죄수들을 특별히 석방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1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중국으로 몰래 건너간 중 해선을 합포해서 네이포로 이배하다. 중 해선에게 장 100대를 때리고 네이포 성군으로 충군시켰다. 대관과 형조에서 아뢰기를 중 해선이 몰래 중국에 들어갔으니 죄는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중이 뭐냐 만약 몰래 다른 나라를 따르고 본국을 배반하기를 꾀하였다면 지금 어찌 즐겨 돌아와 북쪽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모두 말하기를 죽이는 것이 가하다 하나 정상을 보아 죄를 정하면 마땅히 죽음에 이르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참으로 옳습니다 하였다. 이에 순금사에 명하여 해선에게 장 100대를 때리고 경상도 합포 청지기로 유배시켰다. 해선이 합포에 이르러서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황제가 혹시 나를 부를 날이 있을 것이다 하고 또 안치한 향국인 강교화와 더불어 동국년 사변을 몰래 말하였다. 도절제사가 이를 아뢰니 네아포로 옮겼다. 향국인은 귀화인을 말한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15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덕수궁에 나가 헌수하다. 종친과 재상이 차례로 술잔을 올리니 태상왕이 매우 기뻐하여 일어나 춤을 추고 민무질에게 옷을 하사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1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광주 사람 덕규 덕만과 소가 벼락맞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1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1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성비를 책봉하는 의례를 상고하다. 예조정량 유영 좌랑 권선을 파직시켰다. 이 앞서 성비를 책봉하고자 하여 의정부에서 예조로 하여금 태위 이하를 차견하는 구례를 갖추어 상고하게 하였는데 유영 등이 이때 계제사가 되어 이에 상왕을 봉숭한 예를 인용하여 아뢰기를 좌정승이 마땅히 섭태위가 되고 우정승이 마땅히 섭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 하여 의주를 올렸다. 임금이 의심하여 제결을 내리지 아니하니 유영 등이 말하기를 전하가 이미 성비를 어머니로 섬긴다면 얘를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여 대비를 봉숭하는 예문을 상고하게 하니 섭태위는 판삼군 부사가 되고 섭사도는 참지 삼군 부사가 되었다. 봉책사와 부사가 예를 마치면 마땅히 상사가 되는데 정승 하윤이 비혐하고 사헌부에 이문하여 등까닭으로 의논하여 파직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1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완산사람 부계가 벼락을 맞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1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절의 토지와 노비를 줄일 것을 비방한 중설현 등을 유배시키다. 중설현, 해정, 윤제 등에게 장을 쳐서 유배시켰다. 처음에 하윤이 주장하여 절의 수를 한정하고 전민을 감하도록 논의하니 중들이 모두 원망하였고, 또 진주 목사 안노생이 설련의 옥사를 맨 먼저 발설하였고, 다시 적폐를 없애고 이단을 물리친 일로 전을 올려 하려하니 또한 아울러 비방하였다. 설련이 도망쳐 서울에 이르니 의안대군 이화 등이 6인이 돌려가면서 숨겨주었는데 일이 발각되니 모두 견책을 받았었다. 이에 이르러 대간과 형조에서 순금사와 함께 설련을 국문에 다스리니 그 제자 해정이란 자가 그 무리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간직한 참서가로 보건대 승왕이 나라를 세워 이에 태평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하윤과 안노생이 죽으면 내가 참서가 맞는 것이다 하고 드디어 하윤과 안노생을 죽이기를 모의하였는데 홍련이 그 모의를 듣고 유양에게 고하였다. 순금사에 명하여 체포하여 국문하니 공사가 양가의 윤제 등 4, 5명에게 미쳤으나 마침내 그 실정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설련은 열색을 간범한 죄로서 장 60대를 때리고 전라도 해남현 달양의 수군에 중군시키고, 윤제는 알고도 자수하지 아니한 죄로 장 60대를 때리고 경상도 동래현의 수군에 충군시키고, 해정은 차명에 해당되나 명하여 한 등을 감하고 장 100대를 때려서 경상도 기장현에 유배시키고 그 나머지를 모두 석방시켰다. 좌사관 대부 송우 등이 상언하였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은 고금의 떳떳한 법이요 임금이 사서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해정은 국가에서 전지와 노비를 깎아버린 것에 도리어 분개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감히 부도한 말을 발하였으니 불기함이 심하므로 진실로 그 죄를 바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유사에 명하여 가벼운 법으로 다스리게 하니 이는 비록 전하가 험출이 여기는 아름다운 뜻이지만 천하 만세의 법에는 어떠하게 되겠습니까? 오나건대 법대로 시행하여 그 죄를 밝게 다루어서 후일에 난역하는 마음을 막으소서. 임금이 장무인 헌납 곽덕연을 불러 전지하였다. 해정을 가볍게 처결하는 일은 과인의 뜻이 아니다. 양정승이 내게 고하기를 지금 이미 500년 동안 오래 전해온 사사 전민을 개혁하였는데 또 이 중들을 죽이면 뒤에 반드시 말이 있을까 두려우니 해정을 죽이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이 때문에 내가 순금사에 내려 죽이지 아니하는 율에 쫓아 죄를 결정한 것이다 하니 곽덕연이 다시 아뢰기를 부도한 말을 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용서하지 아니합니다. 법은 사의로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이 중을 배워서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정교하기를 너는 우선 물러가 있거라. 내가 다시 의논해서 시행하겠다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남은 사람 부존이 벼락맞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몰려다니지 말라는 교지를 어긴 감찰 윤창 이유희를 파직시키다. 사헌부에서 상언하였다. 감찰이 상시로 출입할 때는 동료들과 같이 다니지 말고 상원과 함께 다니지 말아서 첨시를 존중하라고 일찍이 교지가 있었는데 지금 윤창과 이유희는 교지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여러를 함께 다니면서 작당하여 술을 마셨으니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1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하윤, 조영무 등을 불러 광명루에서 연회를 베푸고 말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숙직을 하지 않은 대우군 조신은을 파직시키다. 조신은은 조박의 아들로서 어리석고 강폐하였는데 병조에서 그가 숙직을 고을한 죄를 탄핵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동북면의 기민을 진율하다.
동북면이 굶주리니 이를 진율하였다. 도순문사 박신이 상언하기를 강원도에서 보낸 곡식이 적어서 기민을 진율하기에 부족하니 3천석을 더 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현풍현 사람 임대가 벼락 맞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지평 허항이 사헌부의 장무가 되어 일을 감당하지 못하자 파직시키다. 사헌부는 본래 규탄을 직무로 삼았는데 그 뒤에 겸하여 소송을 판결하게 되니 형옥의 일이 복잡하였으므로 대장 사인 가운데 한 사람을 장무로 삼아 오로지 대무를 맡게 하였다. 이때 허황이 장무가 되어 혼매하여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무리가 시끄럽게 일어났는데 집이 이맹균 등이 허황에게 허물을 돌려 죄주기를 청하였으므로 파면시켰다. 대장은 사헌부나 사관원에서 실무를 전장하던 각 분서의 우두머리고 사헌부에서는 집이, 장령, 지평이 일을 맡았고 사관원에서는 사관, 헌납이 일을 맡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2호 심파 등을 압송하기 위해 경찰관 차지남을 동북면에 보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사사노비를 부당하게 획득한 박자안 등을 파직시키다. 판공안부사 박자안과 총재 윤곤 등 국명의 직임을 파면시키고 전 이성도 병마사 신유현을 평택현으로 유배시켰다. 처음에 중혜경이란 자가 있어 그 노비를 귀암사에 시주하였는데 그 수가 붙어서 수천 명에 이르렀다. 나라에서 절의 수를 제한하자 귀암사가 혁파당하니 박자안 등이 그 노비를 조상이 시주한 물건이라고 하여 무인년 이래 일찍이 관에 소송하여서 이때에 이르러 차지하였다. 허응이 대사원이 되어 귀암사 노비를 다시 속공하도록 건의하니 박자안 등이 분을 품고 의정부에 소송하고 또 말하기를 허응도 또한 사손인데 다만 같이 소송하지 못하여 노비를 얻지 못한 까닭으로 원망하여 속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사관원에서 탄핵하여 아뢰었다. 박자안 등이 문득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수교한 일을 가지고 마음대로 고소를 행하여 사헌부를 헐뜯었을 뿐 아니라 도당도 능멸하였습니다. 또 혁거한 사사의 노비는 비록 그 자손이라 하더라도 다시 다투지 못할 터인데 하물며 세대가 오래고 멀어서 계속을 밝히기 어려운 것을 다만 지금 대변하는 자가 없다고 하여 감히 소송하여 차지하였습니다. 흥도 또한 풍원의 우두머리로 의를 핑계하고 사정을 꺾었으니 아울러 부당합니다. 이에 박자안, 윤곤, 신유현 및 신유정, 문계종, 송득거, 배금, 배한, 김자온 등은 모두 죄를 얻고 오직 흥은 특별히 면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공무를 소홀히 한 사헌부 집이 이맹균 등을 파직시키다. 사헌부 집이 이맹균 장년 이명덕 지평 권천의 직임을 파면시켰다. 사관원에서 상언하였다. 선왕들이 관리를 많이 설치하는 것은 서로 부족한 점을 도와서 그 직임을 수행하게 한 것입니다. 한사의 공무를 비록 장무가 주장할지라도 동료되는 자가 마땅히 마음을 합하여 서로 도와주어서 지체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맹균 등은 사헌부의 일체 공무를 오로지 허황에게 맡기고 조금도 뜻을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소송이 지체되어 외부의 의논이 시끄러지자 허물을 허황에게 돌리고 스스로 죄를 면하기를 꾀하였으니 잠못 헌신의 채통을 잃었습니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6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정전에 나가 일본 국왕의 사신을 인견하고 이무하다. 전에 오르도록 명하고 유시하기를 때가 한창 무더운 철이라 내가 병이 나서 오래도록 불러보지 못하였다. 객관이 누추한데 관인들이 실수나 없는가?
이 한여름을 당하여 길을 갈 수 없을 터이니 서늘한 가을을 기다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니 대답하기를 더위가 장차 가실 것이니 지금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어찌 막겠는가 하고 서상에게서 공개하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7일 을류 첫번째 기사 박성명, 이원, 허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지의정부사 박성명을 겸 사헌부대사원으로, 참지의정부사 이원을 겸 판의용 순금사사로, 허응을 중군 동지 총재로 삼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7일 을류 두번째 기사 빠른 시일 내에 제주불상을 옮긴 공으로 박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모를 호군으로 삼고 김도생을 통례문 복례량으로 삼았다. 박모 등은 서울에 떠나서 제주에 이르러 동불 3구를 싣고 해남현에 돌아와 배를 대는데 무려 17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 빠른 것을 상준 것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7일 을류 세번째 기사 향교의 생도수와 전지를 고을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다. 의정부에서 계달하여 각 고을의 향교 생도의 수와 생도의 액수와 전지를 차등있게 정하였다. 유수간에는 생도가 50명이고 대호부와 목간에는 40명인데 제전이 모두 6결이었다. 도호부에는 생도가 40명이고 지관에는 30명인데 제전이 모두 4결씩이었다. 혈령과 간무에는 생도가 15명이고 제전이 모두 2결씩이었다. 그 가운데 교수관을 차견하는 유수관에는 넘전이 50결이고 대도호부 목간에는 40결이고 부관과 지관에는 15결씩이며 교수관이 없는 부관 이하의 각도에는 10결을 주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8일 병술 첫번째 기사 유사의 여자 건의가 벼락맞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8일 병술 두번째 기사 소가 벼락맞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1일 무자 첫번째 기사 총재 최사희의 아내인 김씨의 장래에 부의를 내리다. 이때 사위가 경사에 가서 돌아오지 못했으므로 임금이 이를 불쌍히 여기고 종이 100건과 미두 30석을 부의하고 또 관곽을 주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4일 신묘 첫번째 기사 참천의정부사 이숙번이 사직하니 유너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6일 개사 첫번째 기사 박성명이 병으로 위독하니 의원을 파견하다. 한상경을 대신 지의정부사에 임명하다. 한상경을 지의정부사 겸 사헌부대사원에 삼았다. 임금이 박성명이 병으로 위독하는 말을 듣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이가 젊은데 지위가 높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는 바로 그의 직임을 파하고 상경으로 대신하게 하였으니 그의 연생을 바란 것이다. 또 의관 양홍달, 평원해, 내관 유흥부와 성명의 아들 박급이 매부 정지당을 보내어 야기를 가지고 역마를 타고 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6일 개사 두번째 기사 최운이 표류되었던 중국인 84명을 데리고 경사에 가다. 사역원 부사 최운을 보내어 소주위, 우소백호, 시득, 총기, 임칭랑 등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시득 등은 해선을 타고 북경으로 양국을 운송하다가 바람을 만나 순성에 표류되었는데 배가 부서지게 되자 해안으로 올라왔다. 통사 전 판군기감사 곽혜룡을 보내어 가서 채문하고 인하여 함께 데려오게 하였었다. 임금이 광년리에 응하여 시득 등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곤액을 갖추어 겪고서
가축 겪고서도 생명을 보존한 것은 황제의 덕이었다 하니 시덕등이 머리를 조아려 말하기를 우리들이 전하의 경토에 이르러서 살아남을 얻었으니 바로 전하의 덕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시덕등 84인에게 의복과 신을 내려주고 또 서상에게 음식을 먹여 보내게 하였다. 곤액은 곤란과 제액을 말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9일 병신 첫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제주 목장에 대한 사의를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새끼를 낳은 마필은 대명률에 의하여 4세 이상의 피마로서 10필마다 1년에 새끼 7, 8필을 낳는 것을 상등이라 하고 5, 6필을 낳는 것을 중등이라 하고 3, 4필을 낳는 것을 하등으로 할 것입니다. 그 상등인 것은 감고 토관을 친전하여 녹용하고 비록 연고가 있어 말을 잃더라도 징수를 면제하고 중등인 것은 연고가 있어 말을 잃더라도 6필마다 한 필을 징수하고 하등인 것은 4필마다 한 필을 징수하되 목사와 판관이 제때 고찰하게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10일 정려 첫번째 기사 해원정에서 종친에게 연회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11일 무술 첫번째 기사 근심과 더불어 벼락의 이침이 제2 복서 등의 일을 논하다. 근심과 더불어 뇌진 제2 복서 등의 일을 의논하였다. 전라도 도관절사 박은이 지난달 벼락에 맞아 죽은 사람의 이름과 숫자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였다. 뇌진이 사람에게 치는 것은 무슨 이치인데 내 아직 모르겠다. 좌우에서 대답하였다. 세상에서 뇌진을 천벌이라 합니다. 사람의 죄 악이 차고 넘치면 하늘이 이를 내리치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경서와 사기를 보니 역대의 권신과 간신으로 나라를 도둑질하고 임금을 협박하였는데 오히려 보존함을 얻어 천벌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까닭인가. 사람이 어쩌다가 애군을 만나거나 때마침 사기에 걸려서 그러할 뿐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실로 마음으로 두려워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제2의 변을 옛글에서 모두 말하기를 인사의 소감이다 하였고 중용에 또 말하기를 나의 기가 순하면 천지의 기도 순하다 하였은즉 대개 한 사람의 기가 문득 천지의 순함을 이르게 함이라 이 이치는 매우 묘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나라는 사람도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다. 이제 여러 신하들이 각기 직임을 맡아 보아 한 사람도 삼가지 아니함이 없는데 어찌 내가 경계할 것을 기다리고서야 순함이 있단 말인가. 천도는 착한 이에게 복을 주고 악한 이에게 화를 주어 그 길하고 흉한 효임이 오랜 뒤에 이르는 까닭에 사람들은 흔히 이를 의심하여 믿지 않는다 하니 좌우에서 말하였다. 이가 있으면 기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기는 빠르고 이는 더딘 까닭에 사람이 착한 일을 하여도 그 기람을 얻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여도 그 화를 입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정의 하늘 뜻입니다. 기정에게 미쳐서는 하늘이 사람에게 이기지 못함이 없습니다. 임금이 이어서 복서의 일을 의논하였다. 내 젊어서 점을 남에게 물었었는데 왕이 오른다고 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문성윤만은 열토의 명이 있으니 남에게 번거롭게 누설하지 마십시오 하여 내가 마음으로 심히 미편하였다. 상왕께서 나를 장군 도통사로 삼고자 하셨으나 청원하여 면하였더니 회안이 포의 난언을 믿게 되어 매양 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였다. 경진년의 난리에 미쳐 내가 부득이하여 이에 응하였으니 이 내가 회안에게 듣고서 그 말을 누설한 때문이었다. 회안은 회양군 이방간을 말하고 경진년의 난리는 1400년 정종 2년에 일어난 제2차 왕자의 난을 말한다.